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아직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종 진술 시간에 맞춰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보통 변론이 있을 때는 1시간 정도 전에 헌재에 도착해서 대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늦게 출석할 거라고 대리인단 측이 밝혔습니다. 아마도 최종 진술 시간에 맞춰서 헌재에 올 걸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증거 조사를 했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시작된 서류와 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면서 국회 본관 지하 1층에 CCTV 영상을 제시를 했고요. 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주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국회의원에서 인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민주당 의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거라면서 문맥상 빼내라고 했던 건 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개된 국정원 CCTV 영상을 통해 증언과 동선이 맞지 않는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시나리오를 쓴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 조사를 모두 마쳤고요. 지금은 종합 변론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국회 측이 종합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탄핵 심판의 당사자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이 의견 진술이 시작되기 전에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역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모두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죠. 최종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최종 진술을 하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종 진술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종 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습니다. 그때는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면서 5시간 넘게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인데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모두 종합해보자면 대략 전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 폭거에 맞서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게 헌재 대심판정에서의 최종 진술이지만 화면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 아니면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 통합 같은 워딩이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됐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고 사실상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만큼 선고 날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일만 남게 됐습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선고일이 언제 발표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때문에 선고 일자가 공지가 됐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봐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 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의 쟁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 그리고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의 내용이 법을 어긋나지는 않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국회 해제하는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헌재가 이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10차례 변론을 열었고요. 16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군사령관 그리고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헌재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는 2차례나 나와서 증언을 했었죠. 헌재는 또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양측의 종합 변론을 듣고 정청래 소추위원장, 소추위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